아침을 여는 뉴스7 8월 24일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삼성화재의 개인정보 관리가 총체적 문제를 드러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A씨는 올해 7월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해 보험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삼성화재에 가입한 보험 내역을 조회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 명의로 4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돼 있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곧바로 삼성화재에 문의를 했고 누군지도 모르는 제3자가 A씨를 사칭해서 해피콜 개인 인증까지 마친 상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가 막힌 A씨는 사기꾼의 해피콜 녹취록을 들려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삼성화재 측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녹취를 듣고 싶으면 본인을 사칭한 사기꾼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삼성화재 측은 최근까지도 녹취록 공개를 거부한 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그 사람의 개인정보는 중요하고 정작 피해자인 내 개인정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지 황당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남인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이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소유했던 서울 장충동 일가 소재 저택을 196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이 저택은 대지 면적 2033제곱미터에 연면적 901제곱미터짜리 한 동으로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후 부인 홍라희 전 미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에게 공동 상속됐습니다. 최근 삼성가 유족들은 상속세 마련을 위해 이 회장 소유 부동산 및 유산을 정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삼성가 종손인 이 부장이 해당 저택의 매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체 GM이 7만여 대의 자동차를 리콜한다고 밝히면서 배터리 제작사인 LG화학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이 연내 상장도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GM 리콜 대상 차량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생산한 배터리 제품이 탑재되어 있는데 배터리 제품이 화재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LG에너지솔루션도 리콜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부담해야 할 충당금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내 상장을 목표로 했던 기업 공개 일정은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은보 원장이 취임한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은행권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첫 심의 대상은 하나은행이 될 예정입니다. 정 원장 취임 후 처음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라는 점에서 금감원 역시 신중 모드를 취하고 있습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규모 투자 피해 논란을 야기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금감원은 이달 내에 예정했던 하나은행 제재심을 다음 달로 수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장 자리가 공석인 채 지난달 15일 진행한 하나은행 대상의 1차 제재심은 결론이 나지 않아 후속 심사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차 제재심에서도 불완전 판매 책임 소재를 놓고 금감원과 하나은행 측의 치열한 공방이 지속될 예정입니다. 업계의 관심은 당시 하나은행장을 역임한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의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과지 부회장 각각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나은행 제재심은 우리은행 소송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모아졌다며 법원 판결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제재심도 논의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의 경고를 받은 은행권이 일제히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이번에는 증권가도 신용공여 한도 소진에 따른 대출 중단에 나섰습니다. 현행법상 규정한 대출 한도를 준수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지만 역시 증권업계도 당국의 눈치를 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주식, 펀드, 주가 연계증권, 채권 등에 대한 예탁증권담보 신규 대출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신용공여 한도가 소진돼 담보대출 서비스를 중단한 것입니다. 최근 NH투자증권도 신용공여 한도 소진으로 이달 12일부터 신규 증권 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모두 예탁증권담보대출은 제동을 걸었으나 매도담보대출은 길을 열어뒀습니다. 또 보유한 대출 잔고는 요건을 충족하면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국 관계자는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들도 대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당국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해 규정 기준을 넘기거나 근접했을 경우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701만 회분이 2주 안에 국내에 들어오고 루마니아의 모더나 백신을 물물 교환 방식으로 들여오는 방법도 논의하고 있어 백신 수급 불안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당초 기대했던 물량에는 미치지 못한 데다 이미 모더나는 여러 차례 공급 계획을 변경했던 전력도 있어 불안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 가능해 국내 백신 수급 문제를 해결할 기대주인 노바백스 백신 역시 글로벌 사용 승인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어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9월부터 위탁 생산하게 될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을 국내용으로 돌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게 업계 시각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 차원에서 모더나 측과 위탁 생산 물량 활용에 대해 협상력을 발휘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업 확대에 나선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1위 교촌치킨과 국내 최대 닭고기 전문기업 할인이 닮은 듯 다른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은 수제 맥주 사업에 뛰어들며 지맥 시너지를 노리는 반면 국내 6개 1위 기업 할인은 종합식품기업을 목표로 내달 연간 2조 5천억 원대 국내 라면 시장에 진출합니다. 교촌이 수제 맥주를 택한 것은 2018년까지만 해도 국산 맥주 시장 2.5%에 불과했던 수제 맥주 시장은 올해 17%가량으로 급성장했기 때문입니다. 할인도 종합식품기업을 목표로 즉석밥과 가정간편식 사업 확장에 이어 국민식품 라면에 주목했습니다. 하림은 9월 토라면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기사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데일리 동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